네,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들 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보석인지 아니면 보석인 줄 알았는데 돌멩이가 될 수 있는지 판단을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진단 의뢰해주고 계시는데요.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시나요? 예, 이건산업. 이건산업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26,800원에 30%요. 아, 네. 안타깝게도 이건산업 지금 20% 손실이시네요. 예, 예. 예. 아, 정말 잘 올라오다가 최근 들어서 추세를 이탈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걱정되시는 점은 어떤 점이신가요? 네? 걱정되시는 점이나 고민 있으시다면 어떤 점일까요? 15일날 샀는데, 네. 네, 지난 15일날 샀는데, 지금 6일 만에 그렇게 빠졌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뭐 악재가 있는가 아니면은, 실적이 받치는 안 되는가, 뭐 여러 가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산업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돼 있는 주식인데 갑작스러운 하락을 보입니다.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선택해 주시면 그분께서 전략 세워드립니다. 네, 선택해 주시죠,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어떤 분 전략 원하세요? 김봉만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아, 예. 예, 주가도 올해 실적 대비 상당히 지금 저평가고요. 예. 현재 시가총액이 이번에 고점 돌파하면서 뭐 한 2,200억 정도 되는데, 이건산업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이 최소 한 350억 가까이 될 겁니다. 예. 명분도 좋습니다. 올해 뭐 건축, 내수 시장이, 건설 시장이 살아나면서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하판하고 이제 목재 쪽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뭐 나쁠 수가 없고, 아직까지는 이제 건축 기자재 관련 종목군들, 미국의 뭐 홈데코 같은 경우도 꺾이는 추세가 아니고, 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뭐 이건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해 가지고 또 대표 종목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뭐 모난 건 없어요. 네? 모난 건 없다고요. 아, 예. 문제는 뭐냐면 아니, 이제 15일 날 기술적인 샀는데- 요인이에요. 예. 기술적인 요인인데요. 지금 시장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소 이제 패러다임 변화, 키 맞추기 장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산업 같은 경우는 올 1월 달에 저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지금 뭐 3만 원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저점 한 12,000, 13,000원에서 거의 100%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100% 올라왔으면은 지금 코스닥의 어느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선생님께서도 나중에 매매를 하심에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일종의 이제 기술적 매매 기법인데요. 어떤 종목이고 간에 저점 대비해서 100% 가까이 오르면 거기서 또 바로 치고 가는 종목들이 극히 드물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거의 100%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매수를 하신 거죠. 예. 그 구간, 그러니까 8분 응선에서는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릴 때 이제 저점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이 이번 주 초반부터 어떻게 됐냐면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무거운 종목, 그러니까 바위는 날아다니고 가랑잎은 굴러다니는. 그러니까 이제 키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키 맞추기. 그러면 이제 저점에서 먼저 올라왔던 이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부 기관하고 외인들이 차익실을 하고 나서 그동안 못 올랐던 오늘 급등이 나왔던 은행주라든지 뭐 LG전자, 뭐 포스코 이런 쪽을 매수를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예. 자, 그래서 일단 내일 정도면 이제 규적 반등이 나올 겁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내일 반등이 나올 때 그 25,000원에서 선생님께서 사셨던 가격대입니다. 26,000원 주게 되면 일단은 무조건 나오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주가의 월봉 차트 그림 보이시나요? 예? 차트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예, 예. 기술적으로 그 2007년도 6월달 고점과 이 저점 피보나치 존 차트로 보시면은 정확하게 피보나치 23.6%의 고점이 나오죠. 예. 그죠? 예, 예. 잘못 들어가셨죠? 예. 여기서 쉬었다가 좀 구경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저점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 트렌드 하단과 중간 트렌드 보게 되면 여기서 딱 고점이 나오죠. 그죠? 예, 예, 예. 예. 자,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반전이 나오는데, 반등이 나올 때마다 단기로 난 들어갔는데 지금 물렸다 그러시면 일단 반등 나올 때마다 계속 비중을 줄여나가세요. 예. 어차피 이런 패턴은 다음 달까지 봐야 됩니다. 아. 그리고 훨씬 또 현재 가격보다도 싸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일단 반등시마다 현금화 전략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아래쪽은 60일선이에요. 예, 내일장 이후에 60일선. 그러니까 22,000원을 심하게 이탈하게 되면 그때도 일부는 줄였다가 다시 보시는 겁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길게 보신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 보신다 그러면은 뭐 좋은데 그걸 못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반등 시에 빠져나왔다가 다시 한번 보자. 매도 전략 말씀드립니다. 예. 따라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기업의 뭐 특별한 문제보다도 흐름상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전략이 나왔어요. 네, 가격대 기억 잘 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은 6500 문자 주신 분이십니다. 차이나하우란을 갖고 계시네요. 2,990원에 40%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요. 지금 수익 보고 계십니다. 10%대 수익이고요. 오늘 주가 4.7% 하락했지만 수익 권역이십니다. 차이나하우란 정석철 주임님, 이 중국 기업이고요. 그리고 뭐 중국 쪽에 소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포장 골판지 네. 맞죠? 예. 그거 만드는 업체로 좀 부각이 되더라고요. 네. 가치가 있을까요? 일단 중국 기업들이 이제 왈리나 뭐 이런 기업들이 그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면서 상당히 이제 뭐 많이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차이나 디스카운트 이러면서 정상적인 밸류를 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좀 좋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차이나하우란 같은 경우 이제 홍콩에 이제 설립된 지주회사로 이제 중국 강소성, 하남성의 원재료의 이제 원료 용지 수거부터 뭐 만들어 가지고 생산하는 전문 회사인데요. 뭐 대부분의 원리도 비슷하게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사실 사업 회사는 중국에 있고 지주회사는 홍콩에 있는 이런 구조가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일단은 그 얘네가 그 실적 자체가 좀 상당히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그 얘네 원래는 해외 쪽에서 다 대부분 다 나무를 수입을 해가지고 목재 펄프를 만드는 상황인데 지금 캐파 증설을 하는 상황에서 요것들이 이제 3분기부터 가동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생산 원가 절감을 통해 가지고 그 수익 증가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가장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할인할 수 있는 요인은 어떤 대기업이나 뭐 대기업으로부터 인정을 받던지 아니면은 뭐 국내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인정을 받아보는 게 그러한 그 디스카운트를 할인시키는 요인을 재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중국 맥도날드에다가 식품용 백색 카드지를 좀 공부를 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지금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충분히 괜찮다고 판단이 되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며칠 사이에 이제 외국인 창크를 통해 가지고 크게 매수 수급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올해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 지금 PER 뭐 얼마 되지 않는 7배, 6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EPS 한 400원 정도 나오는 수준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주가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2,900원 정도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 수급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시세를 한번 받을 수만 있다면은 뭐 정고점도 넘지 않을까 판단이 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한 4,000원 정도 잡고 보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시나요? 예, NC소프트요. NC소프트 매수가 비중 얼마시고요? 186,300원에 네. 45% 정도 돼요. 네, 거의 50% 가까운 비중이 이제 10% 수익이 났습니다. 주가가 5거래 이제 상승을 했네요. 예. 예, 어떤 점 궁금하세요? 지금 저 5그레이를 상승했기 때문에 네. 조금 과열기가 아닌가. 네네. 여기서 저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어서 전문가님 의견을 들어보고서 행위에 옮기려고. 네네.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뭐 아무래도 매일 오를 수 없으니까요. 네. 예. 4월 들어서 주식시장도 뭐 거의 매일 오르다시피 했지만 또 코스닥도 또 조정을 받을 때는 이렇게 또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주식에 비해서 급격하게
올랐다고 보기는 또 어려울 것 같은데 전문가님들 의견 어떠실까요? 세 분 카운슬러 나와 계시네요. 예, 저 강재현 전문가님요. 네, 강재현 전문가님. 예, 옛날에도 한번 제가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제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앞전에 작년 말쯤이었죠. 10월달, 11월달 NC소프트가 뭐 14만 원, 15만 원 할 때 그때 물어보셨죠? 예, 그래요. 그때 네. 한 17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17만 원 정도인데 그때도 제가 목표가를 한 21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한번 파셨다 다시 사신 건가요? 아니 이제 먼저 번에 21만 원 넘어가서 네. 거기서 4분의 3을 매도를 하고 다시 또 이제 매수를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다시 매수해가지고서 한 2월달, 3월달에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좀 지루한 감이 좀 있긴 있었는데 요즘에 올라와서 이제 좀 반등을 주니까 지루한 감이 조금 이제 해소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굉장히 고생하셨다가 우선은 이제 수익도 한번 보시고 다시 재매수 하셨는데 예.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그냥 가셔도 됩니다, 사실은. 예? 그냥 가셔도 될 정도로 부담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NC소프트가 이제 오늘 이제 시장에서 강세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장에서 오늘 코스피 200 지수가 강세가 뛰는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배당 관련주가 이슈가 좀 될 겁니다, 5월 달부터. 근데 이제 NC소프트가 배당을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을 감안해서도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고, 이제 작년에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모바일 게임이 출시되면서 성장 동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이제 5월 달에 게임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모멘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NC소프트는 지금 구간에서 뭐 단기적으로 18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올라왔다, 많이 올랐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보셔도 됩니다. 다만 비중이 좀 있으시니까 절반 정도만, 비중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는 자리 때만 제가 잡아드릴게요. 예. 우선은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 거래량의 증가세가 나오면서 지금 돌파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 자리를 어저께 돌파하고 나서 바로 GTS까지 다 받아준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이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 앞전에 뭐 지분 경쟁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번 올라갔던 이 자리가 매물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21만 2천 정도가 매물대 중간 자리니까 21만 2천 정도에서 절반을 파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앞전에 제가 뭐 21만 정도를 목표까지 잡아드렸었는데 이번에는 한 24만 원 정도, 23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를 보셔도 되니까 남은 물량은 끌고 가시되, 만약 절반 수익 실현했는데 다시 한번 주가가 뭐 내려와가지고 한 20만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는 재매수 하셔도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목표가 23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네. 저번에도 17만 원 할 때 그때 이제 1차 목표가를 19만 원 일부 매도를 하고 일부는 또 21만 원 이상 가져가도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19만 원에도 그때 매도를 했다가 그 다음에 재매수를 못 하고서 그냥 나머지 가지고서 21만 원대, 22만 원대 그때 매도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강재원 정부관님 아주 그때 잘 해주셔가지고 잘 처리해서 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도 뭐 든든하게 여기 계속 나와 계시니까요. 같이 논의하셔서 전략 세우실 수 있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강재원 전문가님 전화번호라도 알면은 네네. 고마워서 그냥 가서 식사라도 한번 사고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정말 너무 고마우신 전화번호를 것 알 수 같아요. 없을까요? 아이고, 강재현 전문가님. 네, 말씀해 주신 것만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수익을 잘 내셨기 때문에 네.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기다리신 보람이 있으시고요. 네. 마음만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네. 예. 저희 늘 여기 있으니까요. 전화 계속 저희한테 주세요. 예, 전화 걸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네. 그래도 또 이렇게 연결되셨으니까요. 또 앞으로도 연결되실 겁니다. 그 안에 안 나오시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시네. 예. 오늘 또 드디어 만났습니다. 우리 강재현 전문가를.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예, 아주 고맙습니다. 네. 계속 또 이렇게 전략이 적중해야죠. 계속 또 열심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SK 이노베이션이요. 네네.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19만 500원에 30%. 네. 지금 역시 수익 보고 계시고요. 오늘장이 5% 올랐네요. 여보세요? 네네. 손이 많이 본 겁니다. 19만 500원. 예. 제가 20만 원으로 지금 보고 착각을 했습니다. 12만 500원이네요. 오늘 많이 오르긴 19만 했는데, 500원. 네. 예, 오늘 종가가 12만 500원이고요. 손이 많이 본 겁니다.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너무 오래됐습니다. 예, 이제 지금 뭐 오래되셔서, 사실 4만 7천 원까지도 내려가는데요.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시청자님. 인내심이. 아니 근데 어떻게 이제 견디셨을까요? 증권사를 통해서 하는 건데 예. 내가 팔려고 해도 놔둬보세요. 그래서 나 기다려본 거예요. 네. 근데 이제는 좀 처리하고 싶으신가요? 이 종목을? 예, 이거 어느 정도만 올라가면은 뭐 네네. 지금이라도 단기라면 지금이라도 팔겠어요. 아니, 너무 지루도 하고 뭐 놔둬봤자 한 금액 매수 금액 돌아오지도 않을 거고. 네네.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SK이노베이션. 어쨌든 반등 구간에는 계속 놓여져서 가고 있는데요. 과연 손실을 줄일 수 있을지. 이제는 인내심이 바닥이 났다라고 시청자분께서 얘기를 해주셨네요. 세 분 중에서 전략 세워드릴게요. 여보세요? 네네. 지금도 희망만 있으면 뭐 올해 어쩔 수도 있어요. 희망이 네. 없들어가서 하는 거죠. 그동안 보유한 만큼 더 가져가실 생각도 있으시고요. 저희가 한번 전략 세워드릴까요? 어떤 분 선택하시겠어요? 김봉만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 마음고생이 아주 심하셨겠습니다. 심했습니다. 자, 그러나요. 지금까지 뭐 수년 동안 보유를 하셨고, 예. 그다음에 뭐 선생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작년 연말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뿐만이 아니고 정유 화학 업종들이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 국제유가 하락에 의한 하락인 거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국제유가가 이제 반대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유가가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우리 이노베이션 뿐만이 아니고 정유사들이 계속 유가는 수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제 작년에 빠졌던 이유는 작년에 국제유가가 100달러에서 수입했을 때는 보통 한 3개월 됩니다.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동산 두바이유를 많이 수입을 하는데 100달러 주고 사왔는데 배럴당 국내 오니까는 이게 50달러로 하락이 나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사온 것들은 이제 재고 평가 손실이 돼 버리겠죠.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역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유가는 이제 바닥을 찍고 올 하반기 가게 되면 뭐 최소한 7, 80달러까지 가거든요.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50달러에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지금 현재 재고는 연말 가게 되면 유가가 이제 70달러, 80달러 하게 되면은 이제 재고 평가 차익이 되겠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하반기 가면은 계속 이제 정유라든지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이번에 국제유가 이제 하락이 나오면서 글로벌 치킨 게임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의 엑슨모빌이라든지 뭐 세브론 텍사코라든지 뭐 그래서 이제 뭐 그 관련 기업들이 이제 시추도 줄이고 설비 투자도 감소했기 때문에 그 후발 기업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요인 외에는 앞으로 이제 뭐 추가적으로 업황 악화에 의해서 주가 하락은 좀 그 드물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우선은 이제 올해 보유하셨고 조금 일부는 그러면 좀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올 때 정리를 하셨다가 뭐 다시 한번 저점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네. 전체적인 전략 제가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 지금 수급이 기관하고 외국인들 쪽에서 아주 무섭게 들어옵니다. 그죠? 지금 개인들만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네. 지금 자리가 아주 애매한 구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최고점에서 2011년도 4월달 25만 8천 원에서 요 추세선에 지금 딱 걸려 있죠. 이렇게. 요 트렌드거든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지금 현재 수급대로라면은 아마 돌파를 좀 시도하지 않겠나 싶고요. 돌파를 만약 한다 그러면은 한 13만 5천 원에서 좀 적어두시죠.
14만 5천 원 라인까지 추가 상승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라인에서 비중을 뭐 절반 이상 일단 줄이셔가지고 다른 쪽에 들어가셔도 되고, 나머지 반은 좀 하반기까지 지금까지 몇 년 보유하셨으니까 보신다라면은 사신 가격 이상까지 충분히 가리라 봅니다. 아시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반 정도는 추가 타이밍이 이제 추가 올라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선생님께서 일단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네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뭐 거기서 다 일단 매도하시고 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 줄 때 뭐 다시 한번 복수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뭐 저점 다시 한번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500원이 오면은요? 13만 5천 원에서 14만 5천 원 라인이 매물이 상당히 많아요. 네, 14만 5천에서 14만 5천 원에? 예. 13만 5천 원이면 절반 내놓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예. 그 정도 일단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루하시다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예. 전체적인 전략을 일단 홀딩 전략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문자 보내주신 분 만나볼까요? 6771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일동제약을 19,500원에 20% 갖고 계십니다. 실적도 궁금하고 앞으로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일동제약은 오늘 2% 하락을 하면서 18,400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10% 정도 손실이신데요. 정석철 주임님. 네.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를 좀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실적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시장 컨센서스로 나와 있는 부분은 2014년 대비 올해 실적이 매출액은 한 5% 정도 증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3%, 그럼 당기순이익은 그냥 소폭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동제약 같은 경우 이제 녹십자랑 경영권 분쟁 때문에 이제 주가가 잠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4월 초에 발표된 이제 전반적인 연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이제 40% 정도 감소하는 수치를 보였고요. 매출액은 조금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일동제약 말고도 이제 연결회사들의 실적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일동제약 같은 경우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냐라고 했을 때 전 특별히 좀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목 교체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손절 라인은 계속적으로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에서는 지지를 받고 반등을 나왔기 때문에 18,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박스권 상단인 2만 원 정도가 돼가지고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다고 하신다면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또 목요일의 진단이 끝이 났습니다. 시청자분들 한 분 한 분 만나 뵀는데요. 또 각자마다의 고민이 다 있으셨는데 저희의 전망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의견이 주가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께 있다는 점 늘 기억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 종목 카운슬러와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